안녕하십니까, 임효수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천자는 민중들의 추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산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주권 행사와 선거를 통한 사회 통합을 모색해보는 다산에게 배우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 다산연구소의 박성무 이사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셨습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요, 바로 다산에게 배우다입니다. 네. 사실 지금 뭐 AI다, 자율주행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200년 전의 인물인 다산. 사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왜 다산인가 생경할 수 있거든요. 왜인지 그 이유부터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대는 뭐 정말 전제군주 시대고 또 모든 제도가 지금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좀 일종 중세 시대잖아요. 뭐 중세를 보통 우리 다크 에이지라고 하죠. 뭐 어둠, 뭐 네. 암흑의 시대라 그러는데 그런 시대에 살았던 분인데 그 시대의 일반인들과는 다른 다산 선생은 좀 정말 좀 깨어 있고 지금 2000년대 지금 바로 21세기에 우리도 그분의 생각을 이렇게 접해보면 와 저분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논리는 우리의 지혜로 그냥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공자나 예수의 지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네. 그래서 지금 더구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혼란하고 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깨끗한 세상을 바라는데 공정하고 깨끗한 세상이 지금 제대로 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산은 지금부터 200년 전에 공정하고 깨끗한 세상에 대한 아주 그 많은 그런 논리를 개발해 놓으셨거든.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면은 야 지금 2010 우리가 8년이지만은 200년 전에 다산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지금 뭐 이렇게 좀 통용이 되고 우리가 지혜로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산을 찾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를 나오니까요. 지금 이사장의 눈빛이 청년처럼 빛나면서 신이 나셨어요. 정말 그 가르침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그러면은 이사장님이 꼽으신 다산 정약용의 그 가르침 정말 몇백 년을 관통해 왔고 앞으로 몇천만 년 동안 빛날 가르침 중 특히 우리 뭐 정치인이라든가 공직자들이 꼭 배워야 될 으뜸 덕목은 무엇일까요? 다산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산이라는 분도 역시 인간이에요. 네. 예수나 공자 같은 성인도 아니셨고 성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반인 중에서는 뛰어난 그런 분인데 특히 이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학자잖아요. 네. 우리 실제 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논리, 네. 어떤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행과 실천이 가능한 그런 직접한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보통 학자들하고 다르거든.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아주 관념적인 이야기거든. 그런데 다산은 관념적인 것이 손에 잡히냐, 눈에 아주 직접 말은 눈에 보이도 않고 손에 잡히던 그 논리 갖고 우리 세상을 어떻게 좋게 만들겠느냐. 결국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일 수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실학적 논리라는 거. 네. 예를 들면 공무원에게도 네.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글자 자체가 공에 대한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공무원 그러면 공에 힘쓰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우선 공이라는 개념을 자기가 행위를 통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직자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박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부패 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 사역을 위해서 공익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일하되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도덕적이어야 된다. 도덕적인 것은 청렴이다. 다산은 공과 염이라는
두 개념을 실천으로 옮길 때 공직자는 자기 임무를 다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오는 거다. 네.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세상이 올 수가 있다. 그래야 국민이 편하게 살고 그래야 국민이 배불리 먹고 살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을 나는 공과 염으로 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만 살아가면 좋은 세상이 온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런 세상이 와야만 지금 우리들이 예수고 노력하는 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로 우리 국민은 국민대로 일하고 학자들은 학자들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다산의 그 두 가지 개념, 공과 염이라는 개념이 바로 지금 21세기에 다산 시대는 실현이 못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기도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좀 실현해보자. 다시 좀 뭐 새로운 정치판도 짜졌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는 것이 지금 저로서도 간절한 욕심입니다. 공염을 꼽아주셨어요. 예.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요. 네. 다산은 워낙에 그 자체가 실학이든 성리학이든 워낙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었으나 그렇죠. 어떤 지금 우리가 뽑는 후보자들은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자들은 능력은 갖춰 있으나 청렴성은 떨어지고 어떤 자는 능력이 별로인데 청렴성만 뛰어난 사람이 있고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 다 유권자는 무엇을 더 선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어떻게 절대 만능일 수도 없고 뭐 옛날에 그런 말이죠. 국민투표가 뭐 만능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우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택되자는 일반인들은 판단의 기준이 흐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지 않은 결과가 선거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고 고금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가장 안전무결한 사람을 골라야 된다. 그건 불가능하죠. 우선순위로 해야 돼. 누가 더 좀 공허냐, 누가 더 좀 염하냐. 완전 모르게 공허고 염한 사람은 없다. 그건 다산도 못했고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선거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 우위. 비교 우위. 누가 A와 B 중에 누가 더 똑같이 다 형편없는데 그중에서 누가 덜 형편없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누가 더 우수하냐. 그러잖아요. 두 가지. 비교 우위라든가 우선순위 이런 걸 택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선거하는 사람들이 벌써 거기서도 공념이에요. 공헌 마음을 갖고 있어야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고르는 거예요. 내 친척이다, 내 친구다, 내 동창이다, 내 같은 성씨다 말이지. 이래가지고 사욕이 거기서 끼면은 우선순위도 필요 없고 비교 우위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개념 없이 사적인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 찍어주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심으로 그것도 돌아가야만 일반 국민들이 다산이 요구하는 공우 개념을 실천할 수 있는 지경에 가야만 좋은 선거를 하고 올바른 선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다산 선생님 또한 패거리 정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구라고 해서 내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모이는 이 패거리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많죠. 다산이 가장 자기가 아주 여러 군데 그랬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붕당 정치다. 그렇습니까? 붕당. 아주 그래서 이 붕당 문제가 붕당을 패거리로 봤군요. 그렇죠. 그 패거리들이지. 서인이라는 패거리, 동이라는 패거리, 동수분당 아니에요. 나중에 그 이제 사색으로 나눠지잖아요.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갈라지고 서인이 노론소로 갈라지고 이게 이제 남북 그다음에 이제 노소 이게 사색 당파라고 해서 이게 조선이 망할 때까지 계속 싸운 거거든. 다산이 결국 18년을 귀양 살고 배수를 제로 오래 할 수 없었던 것도 그 정말로 일종의 적당에서 반대편 당에서 계속 다산을 모아먹고 했기 때문에 다산이 배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붕당 정치를 싫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아주 다산은 붕당 정치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정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다산은 그걸 실천에 옮긴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도 조선시대를 보면은 같은 당파가 아니면 학설도 절대 제 사람 학설이 옳다고 해주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학설이 오더라도
반대당의 학설은 무조건 무시하고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는 학설을 주장해도 자기 쪽 당에서 주장한 학설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남인 쪽은 무조건 태계만 옳다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율곡은 아주 비판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노론이나 소론 쪽은 이제 그게 나중에 서인에서 갈라져 간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율곡을 추종하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태계 쪽 학문은 틀림없고 율곡 학문은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런데 다산이 실천을 했다는 것은 다산은 남인이면서도 율곡 학설이 옳을 때 이거야말로 옳은 학설이라고 엄청나게 주장하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예. 것들이 다산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공심을 가지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걸 실천에 옮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지 못하니까 완전 무결했다면 이제 성인이지. 그런데 성인은 안 됐지만은 네. 다산은 그런 공의 개념을 실천에 옮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투표를 할 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막상 투표를 하려고 하면은 후보자들이요. 죄다 자기들은 공익을 위해서 일한대요. 그래서 공약을 남발을 합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다저 사탕 발림 같고 저분은 정말 저렇게 훌륭한 분이 더 없을 것 같은데 막상 뽑고 나면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그렇지. 진짜 공약인지 빌 공약인지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역시 뭐 이력서가 나오잖아요. 네. 뭐 했다, 뭐 학교도 어디 학교 나왔다, 무슨 직책을 가졌다. 그러니까 과거를 검토해 봐야죠. 과거를 검토해 보고 네.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이제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이력으로 볼 때 과연 이런 논리를 지금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 괜히 너는 네가 한 일을 보면 행편짓거리고 산 사람이 이제 와서 표절해 가려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꾸꾸면서 국민을 속여먹고 있는데 유권자는 유권자 나름대로 공정한 사람을 뽑으려는 자기 스스로 공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권자도 공심을 갖자. 그건 마찬가지지. 똑같죠. 예. 거기서 사심 갖고 자기 패거리만 찍어준다든가 자기 집안 사람 찍어준다든가 네. 자기 동창만 찍어준다든가 뭐 분별 없이 네. 지금 그런데 그런 선거가 많잖아요. 자기 일가다 무조건 찍어주고 뭐 우리 자기 교회 사람, 동창이다 다 예, 찍어주고 예. 자기 고향 사람이다 무조건 다 찍어주고 이런 거 있거든 지금. 그래서 바로 나타는 그 시대에 아주 낱낱이 그런 것을 반대합니다. 지역 없애야 된다. 신분 없애야 된다. 신분을 없애요. 왜? 서자 뭐 이런 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울, 뭐 네. 인간은 똑같은 종류다. 그런 것을 다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산에서 배운다는데 선거에 관한 것만 배울 거 아니라 진짜 다산에게서는 너무 많이 배울 것이 많아요. 많은데 오늘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야기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를 보면은 이 사람의 공약이 실천될 것이 분명히 요원한 게 많이 보이는 사람인데요. 안 찍어줘야지 그러면. 안 찍어줘야 되는데 또 공천을 주는 정당도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좀 정당을 강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저런 사람한테 왜 그래서- 공천을 줄 것이며. 그래서 네. 지금 거기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병 중에 큰 병 하나가 정치 불신입니다. 예를 들면 최고 기초 단위가 지금 구의회 있잖아요. 뭐 면이 아니 군의회, 군의회, 구의회 이런 것들 시의회 이게 가장 기초되는데 사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좋은 제도입니다. 자기 동네 사람이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선거가 잘못되는 거예요. 시족끼리 싸워, 동네끼리 싸워. 근데 이런 지금 말하면 공개념을 상실해 버리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거짓말해도 자기 패거리는 타기를 다 찍어주거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정당 정치가 잘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정당의 잘못된 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안 보고 정당 보고 찍어준단 말이에요. 숫자 보고 사람 안 보고 찍죠. 찍어주는.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선거 풍토가 계속 남아 있는 한은 제대로 된 지도자를 골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유권자나 출마자나 후보자도 다 같이 공의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게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식별을. 그래서 요새 지금 뭐 뉴스 같은 거 뭐 보면은 무슨 팩트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지금 이건 앞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선관위가 네. 중앙선관위, 각 시도 선관위가 있고 시군 선관위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선관위에서는
후보자들의 연설문을 갖고 후보자들의 뭐 정치적 견해를 담는 걸 갖고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이것을 선거 전에 만들어서 선거 기간 동안에 팩트 체크를 매일매일 저 사람이 부르짖는 이야기를 매일매일 선관위에서 팩트 체크를 해주면 어떠냐. 자체 조사를 해라. 자체 조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네. 만약에 진짜 거짓말을 때는 그 처벌할 수도 있겠고도 만들고 국민을 못 속이게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좀 정치 불신에서 벗어나. 나는 이 공약 문제를 갖고도 빌공자가 안 되려면 사전에 팩트 체크.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정부 예산 없이는 못 오는 거다. 뭐 있잖아요, 뭐도. 아마 이런 팩트 체크 제도가 나와야 결국 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거짓말 않게 되고 가짜 뉴스를 양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이게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참 노년까지도 항상 배움을 끊이지 않으시고 항상 호기심이 넘치시는 분으로 그렇죠. 저는 뭐 대충 알고 있는데 오늘 이사장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눈빛이 빛나면서 여전히 배우는 거를 즐기시고 다산으로부터 여러 가지 모습을 배우셨구나 싶습니다. 시의원이나 뭐 이런 게 예전으로 따지면 목민이잖아요. 목민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하단위에 네. 예를 들면 뭐 면직원이라든가 돈직원이라든가 도직원 이 정말로 공무원은 다 옛날로 먹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이 결재권이 있거든. 기한을 하잖아요. 그럼 대체로 하급 관리가 기한해서 과장 거치고 국장 거쳐서 시장이나 군수가 결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크게 안 고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제일 기한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부터 생각을 바꿔먹고 그야말로 공에 힘쓰는 사람, 공무원이 돼야 된단 말이야. 힘쓸 묻자잖아, 공무란 말이야. 공에 힘쓰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렇군요. 네. 정말 인생의 역저이신 목민심서를 쓰신 분께서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를 통한 정치 불신을 보면 좀 가슴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가장 놀라운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은요. 조선 18세기 신분제가 공고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건 정도전도 못했단 말입니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에서 가장 큰 세력을 행사할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그 신분제가 공고한 시대에 다산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이니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이니 그 민본이거든. 네. 민유방본하니 백성들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번거라야 백성들이 튼튼해야만 번거라 방 나라가 편안하다. 백성들이 야가면 백성들이 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종처럼만 살면 이건 허약한 나라다. 백성들이 강한 힘을 갖고 있어야만 그게 바로 나라가 강해지는 거다. 번고라야 강령이라 그래야 나라가 편안하다 그랬거든. 그게 그런 정신이 동양 철학에 있어요. 맹자에도 보면 맹자에도 잘못된 임금은 하시라도 쫓아내버릴 수가 있다. 명자에도. 예. 이런 동양의 기본적인 논리를 강조한 사람도 있고 강조한 사람인데 다산은 그런 거 자기 마음에 딱 맞으니까 그런 문제를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논리가 진전해 나가죠. 진전해 나가서 네. 백성이 이민유하라. 목이라는 것이 목민가인데 목민가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목민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다산은 항상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 어떤 임금에게도 상소 올 때도 그러고 그 자기가 목민간 생활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것은 백성이다. 두 가지를 말이에요. 네 가지를 이제 공무원은 네 가지를 두려워야 되는데 첫째는 하늘을 두려워야 돼. 하늘.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백성을 두려워야 돼. 백성. 그다음에 감사 기관을 두려워야 돼. 그다음에는 이제 인사권자, 지금 대통령을 임금을 두려워야 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산 이야기가 거꾸로 되어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것을 임금을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감사 기관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모르는데 실제로 하늘은 잘 모른다.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하늘은 백성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지 하늘 마음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백성을 두려워할 때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민본 논리에 딱 굳어진 사람이 다산이에요.
그게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 백성은 뭐 본이라고는 하지만 통치의 대상으로 보지. 그렇지. 주인으로는 안 보는데. 안 보는데 다산 때 오면 그러니까요. 다산 때 오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이 더 피플, 포더 피플 이 논리에 지금 네.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백성이 목민간을 위해서 세금 내고 부역해주고 그런 거 아니다. 결국은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공복이고 정말로 뭐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런 확고한 정신을 가져서 그런 게 민중이 힘을 합하면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자꾸 이렇게 진전해 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민중의 힘을 보여준 일화가 있다면서요. 있죠.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다산이 그래요. 군수하고 이제 도지사하고 싸운다. 네. 우리 군에 좀 예산을 많이 배정해 다오. 안 해주잖아요. 네.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전라 감사, 평양 감사하고 어디 이제 그 예하 군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도 세금 호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예산을 조금 배정하느냐. 쫓아갔으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 군을 내가 고루고루 이제 네게 집만 어떻게 많이 도와주냐. 와, 저 군하고 여기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적다. 좀 더 주라. 이렇게 하니까 안 들어주니까 가서 군민을 모은 거예요. 야, 우리 같이 가자. 국민을요. 국민을 모아가지고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도지사한테 가서 이거로 관찰사한테 가서 왜 안 들으냐. 막 그렇게 맞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 이 군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때 안 굽힐 도지사가 없다.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함께 가서 싸우면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집회를 여셨네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잘못할 때는 백성들이 항의하면 굽히지 않을 어느 관도 없다. 모든 목민관은 지게 돼 있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산이 이제 이계심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정말 하도 부당한 세금을 너무 많이 물리기 때문에 이 아주 주민들, 군민들이 지쳤어. 그런데 그 한 선동자가 있는 거예요. 주동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번 모아갖고 가서 군수 한번 쫓아내버리자. 백성 1000여 명을 모았다는 겁니다. 항해도 곡산이라는 땅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동네 인구가 자리에 한 4, 5천 명 그렇죠. 됐던데 한 1000명 정도 모였다면 지치마다 한 사람 이상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이들이 가서 군수 물러가라. 이게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냐. 우리 못 살겠다. 여기서 갔더니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가서 외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장 군인들을 이제 동원시켰지. 그래갖고 이제 강제로 해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동자를 이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백성들이 옹호해 주니까.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제 그 밀란이 났다고 해서 군수를 목을 친 겁니다. 목을 치고 이제 누가 가야 그러면 요 시끄러운 고을을 가서 안정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조 때니까 정조가 정량공을 보내면 해결될 거다. 정량공.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거기 군수로 간 겁니다. 가서 경내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더벅머리 어느 사나이가 딱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저런 거. 제가 주동했던 주동자 아무개입니다. 자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옆에 있던 그 관리들이 저 사람은 날로 밀란 주동자니까 수개니까 저 사람 빨리 칼에다 목을 채우고 칼로 목을 채우고 포승으로 손을 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지금 자수한 놈이 어디 도망간다고 그러냐. 가서 재판을 한번 해보자. 네가 잘했나 못했나를 보자. 그래서 재판을 이제 들어가. 그 당시는 군수가 입법사무소 3권을 쥐고 있는 거니까 군수가 이제 재판한 거예요. 하나씩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군수님 모셔서 해결될 12조항을 딱 바쳤어. 글로 써갖고 와서. 근데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자, 네가 왜 밀란을 일으켰냐? 아니, 2마를 받아야 할 세금을 4배도 더 있나? 9마를 받으니 우리 백성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죽고 말지 세금을 그렇게 낼 수가 없다. 나는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닙니다. 쭉 나열한 거 A, B, C, D, O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이방, 호방, 예방 놓고 이 사람 말이 맞냐 어떠냐? 맞습니다. 12가지가 하나도 틀린 거 없다 그러고 그러면 이 사람 주장이 너무 옳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는가요? 이렇게 정정당당해 자기가 매우 불리할 그런 그 유해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느끼면서도 여러
국민을 위해서 대신으로 이렇게 쌓아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벌을 내릴 수가 있겠냐. 상을 이 사람은 줘야죠. 천금을 주고 사야 할 사람이지 그렇죠. 예. 벌을 줄 사람이다. 오. 내가 그래서 너를 오늘 무죄 석방한다. 우리 임 변호사님이 잘 알듯이 네. 정말로 그 시절에 민권과 국민 저항권을 제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 저항권이 확실한 것은 법률 개념으로 서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지금 국민 저항권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걸리면 이, 코에 걸리면 그 이연령 비연령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떨 때는 데모하면 데모 자체로 처벌 못하니까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고 벤치거리 다 하잖아요. 네. 어떻게든 못 모이게 하죠. 예. 그런데 그 시절에 벌써 다사는 이런 옳은 주장을 하던. 그러면서 판결 이유가 너무 멋진 거예요. 너는 간호 잘못했다고 항의를 했으니 네.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너는 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건 지금 21세기에 오늘날 검사 재판관들 얼마나 많이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였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벌써 지금 이런 데서 우리가 다산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지.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사실을 얘기해도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까지 가능하고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다산 같은 군수가 만약 지금 시대에 있었으면 단박에 대통령 후보로 올라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충분히 할 뿐이지. 단박에 정말 국민 스타로 떠오를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 그 말씀하신 주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대다수라면은 국민들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근데 여전히 국민들은 정치인들 앞에서 머리를 그냥 조아리고 뒤에서는 욕하지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여전히 대통령은 나라님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하면서 그렇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내재된 힘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우리가 조금 역사를 거슬러서 좀 보세요 한번. 이승만 자유당 독재 12년 박정희 독재 18년 군부 독재가 계속 진행됐잖아요. 네. 그런 시절에 학생운동하고 민권운동에서 감옥 간 사람이라는 게 전부 이계심이거든요. 아까 그런 사람인데 하나도 예 없이 무죄를 받은 사람 없고 전부 왜 간호 잘못을 항의했다고 해서 가서 죽이기도 하고 검문소 지키고 오랫동안 무기 진역 이렇게 살리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지, 법률 그러니까 위반 있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새삼스럽게 200년 전에 다사는 그런 국민의 권리를 옹호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때만 역사가 발전한다라는 그런 그 확고한 논리를 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산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죠. 몇 년 전에 이렇게 대단한 분이 분입니다. 나오셨을까요? 그것도 바닷가에서 혼자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대단하세요. 여전히 이 유권자들 태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까 전 말씀 중에 정말 멋지신 말씀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공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이렇게 머리와 가슴에 이렇게 딱 박혔거든요. 그렇게 공심을 가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선거도 패거리 선거가 아니라 정책 선거로 가게 되겠죠. 그게 예를 들면 그 공짜가 공정한 선거 아니에요. 네. 바로 공정한 선거가 이룩돼야만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수가 있거든.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때 정치가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지잖아요. 네.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기 사역을 위해서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란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금 꼭 그렇게 촛불 들고 데모하고 관청에 쫓아가서 항의하는 데모가 아니라 나는 이 선거야말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민 저항권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반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잘못은 정말로 정치인을 그들에게 항의해서 새로운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지도를 만드는 게 선거 아니에요. 네.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국민 저항권은 선거라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잘못된 사람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잘못된 관리를, 잘못된 지도자를 쫓아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옳은 사람인가를 골라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저항
이게 선거권이에요. 네. 이 선거요. 그러니까 이 저항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가서 막 대모하고 투쟁하고 하는 것보다는 선거 때 제대로 해버리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버리면 문제가 될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못해서 문제지.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옛날로 바로 민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도가 높아져야죠. 그러니까 다 그래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가르쳐 주고 그런 공심을 가져서 선거를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를 아니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저항할 수도 있고 네.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안 가버리기도 기권해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 지금 쉽게 보거든. 이 중요한 일을 이 선거 중요성만 좀 제대로 파악해도 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요. 근데 정작 정계에 계신 기간보다 유배지에 있고 학자로서 생활하신 기간이 훨씬 길었잖아요. 그렇죠. 본인 학자의 길을 걸으시면서 백성과 국민들은 또 정치에 많은 참여를 해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다산은 한없이 정치를 하고 싶어. 아, 모함에 걸려서 18년 동안 기양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 목민심서라는 책 이름이 왜 목민심서인지 알았어요? 나는 목민을 하고 싶어 죽겠어. 백성을 통치하고 백성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정말 살려내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역적죄인으로서 기양 살고 있어. 나는 못하지만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다음 사람이라도 봐라. 후자라도 봐라. 그래서 목민심서예요. 경세유표도 내가 세상을 경륜하고 싶어. 한번 세상을 구제하고 싶어. 인류를 한번 구제하고 싶은데 나는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상소 한 장 올릴 방법도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기양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유언으로 올리는 정책권이 있어다. 내 죽은 후라도 다음 임금 때라도 다음 임금 때라도 2000년대 가서라도 누가 내 이 경세표를 읽어보고 나 유언으로 알고 실천해다오. 그래서 경세유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뱃을 자기가 10년만 오고 가서 일부러 학자가 되러 간 거 아니라 할 수가 없어. 정치를 할 수가. 모함에 걸려서 오랜 기양살이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 대신에 보통 사람 같으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끝나는데 모든 저석에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술이 500권이야. 그러니까 그 기양살이에서 정치를 잊어본 적이 없고 다산의 시를 보면 어떻게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드냐 전부 개혁을 하자는 그런 논리의 시가 또 그래서 사회참여 시예요. 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뭐 말로만 그러지 뭐 행동으로 못 수 있지 않냐 그거 아니라 자기는 진짜 정치하고 싶고 그래서 거기서도 정말로 조신을 한 거예요. 혹시 풀려나가면 다시 또 등용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풀려와서도 또 18년을 살았는데 네. 57세에서 7세에 돌아와서 75세까지 18년 하는데 그때도 끝내 몇 차례 등용하겠다는 통보가 왔어요. 근데 반대파들이 또 반대하고 또 저지하고 저주고 성진 폐슬이 내렸어도 또 취소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요. 학자라는 것은 글만 쓰고 책만 보는 것이 학자가 아니다. 네. 정치를 통해서도 학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학문을 현실 정치에 실천으로 옮기면 이게 진짜 학자인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산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늘 정치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고 일반 백성도 그래. 그래야 정치가 잘하는 거 모든 거를 판단하게 되고 자기 군수가 잘못하면 가서 항해로 가고 자기 도시사가 잘못하면 항해로 가고 이 국왕이 잘못하면 상소 올려서 왜 잘못하냐고 따지고 누구든 누구든 그러니까 그러나 그게 일반인들은 특히 이제 우리 조선시대라는 것은 글이 모르는데요. 참 한문으로 해야 되니까 한문을 제대로 아는 사람 몇 명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더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쉽게 할 수 있는 글이 한글이 점처럼 통용이 됐다면 확실히 좀 빨랐을 건데 이 특정한 사람 아니고는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 글을 쓸 수도 없고 그걸 이해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정치를 제대로 할 방법도 정보는 한정돼 있고 어둡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다산은 머리도 좋고
글도 잘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책 갖다가 다 보면서 그런 미래를 구상한 거지. 지금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지금 시대를 보면 천국 같겠네요. 다 글을 알고 누구나 다 SNS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다산은 네. 지금 이런 세상이 네. 훨씬 정책이가 좋다. 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결국 진위를 그렇군요. 가짜냐 진짜를 가리기 어려운 이 한계. 페이크 뉴스가 이게 네.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 인터넷 시대죠. 말하면 이 뭡니까 이 아날로그에서 지금 뭡니까 디지털로요.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이 디지털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까? 또 우리 인류 숙제입니다 지금 이게. 인류의 숙제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좀 다산 정약용 선생님처럼 좀 명쾌하게 누가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만약에 선거가 이루어진다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정책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지금 말하면 정책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는 그런 마인드를 지닌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책을 수립해야 돼요. 또 도는 도 단위로 또 서울시 같으면 특별시, 광역시는 광역시 대로 이렇게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정책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약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좀 없어 우리가. 없습니다. 이 정책은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은 그 지역 사람이 되게 잘 아니까 그런 정책을 밝혀오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져야죠. 그런데 확대된 정책만 세워가지고 아무런 실천 모두 4년이면 4년 8년이면 8년 하나도 실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말만 정책이지 실현할 수 없는 정책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천 가능한 정책을 세워서 그걸 현실 정치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게 정책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말만 해놓고 그걸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지금 무슨 군의원이다, 시의원이다가 그 사람들께서는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군 행정, 시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일종의 체크 앤드 밸런스 차원에서 군수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주민을 대표해서 그런 거 그들이 정책을 개발해갖고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시정, 군정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만 충실히 해주면 나는 좀 지역 단위에서 그 기초단체장제 의원들은 된다. 그러면 장도 예산은 결국 지금 어느 자치단체고 자기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무슨 정책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급이 안 되잖아요. 전부. 그렇죠. 그리고 정부 예산을 타다가 이제 조금씩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은 그런가 그런 정책은 국가 정책적으로 세우는 것이지 꼭 시군에서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도 막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정책도 아닌 것을 정책이라고 내세우고 또 공약으로서도 빌공짜 공약을 내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올바른 선거가 가능해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과거나 미래를 볼 거라 어떤 정책을 세워서 우리 국민을 좋게 잘 살게 만들어 줄 것이냐라는 정책을 통해서 선거를 한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왜 지역 단위에서 훌륭한 정책이 나올 수도 없어요. 기초에서는. 그리고 또 훌륭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아까 전 공심, 유권자들의 공심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단순히 우리 지역을 위한 공익이 아니라 비록 우리 지역에는 공익에 부합할지언정 혹시 나라 전체와 볼 때 우리 지역만 우선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또 좋아하는가에 대한 시야까지 요구해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이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장점도 우리가 많지만은 엄청난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네. 이웃 굴은 쪼그라들수록 좋고 어떻게 살아도 자기 굴만 가요. 어떤 지금 요새 지금 지역 축제 같은 게 있잖아요. 무슨 허란설원이다. 네. 허균이다 그러면 허균이라는 사람은 경쟁부터서 난리예요. 강릉도 되지만은 저 전라북도 부안에서도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심청을 갖고 전라남도로 보면은 장성군에서는 우리다.
또 곡성에서 누르다 이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보면 이게 공적인 마음으로서 어떤 국민적 차원의 어떤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니라 어떻게 들어 내군만 여기도 사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내군만 예. 이것도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문제가 많아요. 저희가 앞서 유권자들은 다산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선거에 나선 자들은 다산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같이 국민이잖아요. 이 국민들이 유권자도 그리고 선거권자도 피선거권자도 다 화합할 수 있는 길, 또 다산이 제시한 길이 있으신가요? 뭐 다산 시대는 그런 선거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산의 글을 통해서 방금 그런 질문을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워요. 네. 선거가 없는 시기였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나 이제 제 생각으로 다산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선거가 있었다면 네. 지금 우리 이 지금 선거를 통해서 통합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려면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나와 경쟁자다. 정말 라이벌이다. 경쟁자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저 사람은 적이다. 저 사람은 나의 원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선거에 못 이긴다. 이런 생각을 지금 벌어야 선거가 끝나도 선거 기간에도 화합하면서 선거가 가능한 거고 선거가 끝나도 통합적 사고라든가 화합의 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지금식으로 죽자님 살기로 하는 나는 절대로 화합 정치들.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는 거 그럽니다. 저 사람들이 에너미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내 경쟁자고 내 라이벌이다 하면 지금 이 국회가 이렇게 지금 공전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모든 거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시군에 가보면 시의회 군의가 있잖아요. 여기도 여야로 딱 갈라졌잖아요. 말도 못하게 싸웁니다. 완전히 이거 싸우는 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아예 같이 할 때는 같이 하고 또 누가 더 오르냐를 갖고 경쟁하는 거야 좋지만은 무조건 저쪽에서 하는 것은 나쁜 거고 우리 쪽에 하는 것만 옳고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미 개념이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거를 통해서 정말로 화합 차원, 통합이 이룩되려면은 에너미와 라이벌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야 되죠.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네. 지금 그것은 선거만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학문에도 그래요. 학자들 간에도 자기와 학설이 다르면 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그런 학설을 주장하고 나는 이런 학설을 주장하면서 누구 학설이 옳은가 경쟁 차원이 아니라 아니 죽기 살기로 내가 내 학설이 그러면 저놈이 이기고 저 학설이 옳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합이 안 돼. 학계들이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통합을 이루고 국민 통합이 아주 중요한 거고 네. 화합이 없이는 절대로 발전 못합니다. 그런데 뭐 다산의 그런 화합 차원의 글 같은 것도 아주 좋은 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국민 통합이 안 된다. 이렇게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이렇게 가는 한 절대 이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사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공익의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으로 보는구나. 사익을 추구하려고 공직에 나서려다 보니 만약에 공익의 개념이, 공념의 개념이 다 선생님 말씀하신 개념이 충분하다면 나와 다른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국민에게 더 도움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패배를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고 그를 보필할 수 있을 텐데 공념의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뭐 선거 운동에서도 뭐 네거티브냐 뭐 그러잖아. 네거티브. 반대를 위한 반대. 그냥 저 사람은 약점만 부각시켰고 자기가 얘기를 그건 저 사람은 약점만 부각시키는 것은 그 에너미 개념이거든. 나에게도 약점이 있고 저 사람에도 약점이 있다. 나는 저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거 아니라 내 장점만 들춰내서 선거에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내 장점만 나는 이야기하고 남의 약점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각자가 자기 장점만 이야기하면서 선거를 치르면 선거가 끝나도 안 되는데 자기 약점을 전부 들춰내가지고 뭐 어쨌네 막 뭐 자기 그 가정적으로 어쨌네 뭐 여자 관계가 어쨌네 뭐 금전 관계가 어쨌네 해서 온갖을 이렇게 요거다 보니까
원수가 돼버린 거지. 다산 선생님은 가난과 불안을 이기는 게 화합이라면서 화합을 매우 강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화이부동, 동의불화 그런 거 있잖아요. 화이부동, 동의불화가 네. 바로 그 원리인데 각자 자기 개성은 있으면서도 전체를 위해서 화합하는, 각자 개성을 갖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화합하는 것이 화이부동이고 동의불화거든. 네. 그러잖아요. 그건 그렇게 논어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동양의 기본적인 정치인데 다산은 특히 그 당시 그 이제 붕당 정치의 당파 싸움으로 상대방의 당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고 너무 욕만 하니까 완전히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 합의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다산은 심지어는 양쪽 사람들을 모아다가 대잔치를 벌여서 사람을 잡아갖고 하여튼 화합하는 그런 잔치 한번 벌리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에네미와 라이벌 문제에 있어서 이건 후보만이 아니에요. 후보만이 아니라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A 지지한 사람은 완전히 B 지지한 사람을 적으로 보고 아주 몹쓸 사람 만들어버려요. B 지지한 네. 사람은 A라는 사람 지지하는 걸 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네. 절대로 유권자들조차도 상대방을 나와 경쟁하는 선거운동원이고 나는 또 나대로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이다. 이래야 그러니까 후보는 후보들끼리 그렇게 화합을 할 수가 있고 또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들은 유권자들 같은 동네에서도 쫙 갈라졌잖아요. 옆집하고 말도 안 해요. 같은 시골에서 그 수십 년을 같이 산 사람들끼리도 선거가 끝나면 저기는 누구지 저거 여기는 이래 안 돼. 그러니까 유권자는 유권자들대로 경쟁자로 보고 서로 선거운동을 해야지 적이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도 적이다. 이건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실수로 그렇습니다. 그 지금 특히 그 면단위에서 이제 그 뭐 군의원 뽑잖아요. 완전히 동네끼리 싸우고 원수 척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소될 때만이 우리는 국민통합이다. 국민 화합을 이루죠. 국민 통합, 국민 화합 없이는 절대 역사는 발전할 수 없다. 네. 이건 뭐 공자이래. 우리 동양 정치가 아니라 서양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지혜가 발로 돼가지고 네. 화합으로 가는 그런 새로운 길을 한번 창출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사장님을 통해서요, 이 다산 사상이 가르쳐주는 오늘날 후보자들의 자질, 뭐 어떤 사람이 후보에 나서야 되고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그리고 유권자들은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표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 또한 그들이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화합을 하려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천명하고요. 나라의 발전과 통합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의 가치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